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2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용적 사랑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27강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썸 타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갖게 되고, 또 부담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여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문자 하나 보내려면 이제 뭐 몇백 원씩 또는 몇십 원씩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문자를 보낼 때 압축적으로 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또는 굉장히 이제 조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문자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자가 근데 너무 가격이 이제 싸고 간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즉흥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문자들을 보낼 수 있고,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가벼워지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이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맺어야 되고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 어떻게 하면 또 관계를 유지시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로 직접 손편지로 쓴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건데, 그렇게 이제 긴 장문으로 가지 않고 문자 뭐 단어 두세 개 정도, 뭐 길어봤자 한 문장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다 보면 그 문자가 오고 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관계도 그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상당한 정도 이제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는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뭐 많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들도 뭐 크게 기대하지 않고, 뭐 그게 좋은 결과가 됐든지 뭐 나쁜 결과가 됐든지 크게 손해도 안 보고 크게 이익도 보지 않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바로 이제 이 실용적 사랑 또는 이제 썸 타는 관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마디즘이라고 얘기했던 유목 문화의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토마스가 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계속해서 유랑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쉽게 사귀고 쉽게 동거하고 쉽게 헤어지고 또 쉽게 이제 관계들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많아졌고, 이제 그런 또 우리가 굉장히 타부시했던 그런 인간적 관계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한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면, 또 내가 직접 거기에 얽혀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면 뭐 나는 상관없다. 이런 어떤 가벼운 열정이나 가벼운 어떤 사랑들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레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리조메예요. 뿌리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우리가 욕하지만 막상 이제 내노란물이죠. 내가 하면 이제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이런 어떤 불륜이 일상화된 또는 이제 그렇게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사랑들이 일상화된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디지털 사랑 또는 이제 그런 가벼운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가 아니라, 심각한 관계가 아니라 리조미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는, 단순하게 접속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사랑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형태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박홍근 씨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신자유 시대 90년대 말부터 이제 우리가 겪게 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랑의 패러다임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또 갈등도 원치 않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을 일이 생기거나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음,
끊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옛날에 인제 그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인제 대부분 다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제 그 이혼 이후에 그 막막하죠.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장애물들이 이제 많아서 쉽게 인제 이혼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에 어떻게 보면 인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제 양질의 그런 어떤 직업들을 계속해서 갖게 되고 인제 이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갈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 물론 이제 이게 인제 상처를 주고받고 또 갈등을 하고 안 하고가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인제 부정적인 결과도 유발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뭔가 이제 필요한 상처 왜냐하면 서로를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또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 때문에 이런 어떤 갈등도 있게 되는데 인제 뭐 이런 것들의 한계가 또는 인제 그 영역들이 인제 모호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런 의미에서 인제 그 관계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게 인제 감정 소모 나한테 굉장히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비용을 전혀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굉장히 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히스테리적인 또는 인제 신경질적인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게 되고 또 인제 "안전한 매뉴얼이 인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계속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제 안전하게 인제 이런 사랑의 관계들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냥 이상, 꿈 뭐 이런 어떤 낭만적인 것만 가지고는 인제 사랑을 지탱할 수 없고 여러분 이제 폭풍의 언덕 읽어 볼 때도 인제 마찬가지겠지만 캐서린하고 인제 히스클리프하고 서로 사랑하지만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단계들이 필요하고 그 안정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신분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또 이제 사회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뭐 그냥 감정적으로 막 열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부부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맞지 않는 불협화음들 때문에 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사회적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게 되면 거기서 인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뭐 여러분들도 인제 지금 이제 학교 다니니까 잘 모를 텐데 나중에 인제 이 CC들인데 CC들이 깨지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죠. 특별히 인제 졸업 이후에 깨지는 확률들이 높은데 이제 그중에 한 명이 취업을 하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기간에 취업을 해서 인제 둘 다 인제 안정적으로 인제 뭐 직장을 구한다라고 그러면 인제 아 그 관계를 이어가기 쉬운데 뭐 누구 하나가 빨리 취업해 가지고 또 다른 세계에 인제 들어가는 거죠. 인제 거기서 인제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달라요. 클래스가 다르죠. 근데 인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 연애해 왔던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가게 되면 그런 어떤 밀도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 애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새로운 환경들에 접하게 되면 인제 약간의 관계들이 이제 버벅거리는 또는 인제 갈등 관계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이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이제 거기서 인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어떤 매뉴얼 '어떻게 하면 이제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들도 빨리빨리 정리해 버리고 또 관계들도 인제 그렇게 좀 날카롭게 뭐 삭제해 버리는 딜리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딜리트를 인제 할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인제 박홍근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적인 사랑, 신자유주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들에게 상처받기 싫어하고 사랑의 실패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인제 있게 된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제 중요한 것은 항상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외적 판단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그다음에 너 이게 인제 그 둘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외부 평가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제 다른 제3 자들의 평가들로부터 호의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 그렇게 인제 호의적으로
뭔가 이제 약간 타산지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건 19세기, 18세기의 어떤 그 낭만적인 사랑 또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랑과도 이제 유사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계급 간의 사랑이라든지 어떤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어떤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외부 평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내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그 둘이 만나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그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고 인제 그런 그 기준들이 굉장히 인제 정밀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박홍근 씨는 이제 이걸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근접함의 거리두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주창용 선생이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권투 선수가 이제 링에 올라가서 이제 잽을 날리는 것인데 이 잽을 날리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너무 붙어 있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해 있어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죠. 뭐 내 것 같기도 하고 내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친구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치열한 싸움이 없는 거죠. 치열한 헌신, 치열한 배려, 치열한 그런 어떤 느낌들이 이제 없는 거죠. 약간 이제 밋밋하죠. 이게 이제 단맛인지 쓴맛인지. 뭐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관계가 뭐 2년, 3년 뭐 여러분 이제 그 사랑노트에도 이제 많이 썼지만 이 관계들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애인이 아니라 뭐 형제 자매처럼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관계가 익숙해져 가는 거죠. 가족의 하나인 것처럼 나의 손가락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 이제 이유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접속 연결에서만 있고 싶어하지 관계라고 하는 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감정적인 그 우물 또 감정적인 어떤 늪에 빠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간 만큼 이제 항상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아프죠.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를 텐데 사랑을 많이 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것에 어떤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게 될 때 더 손해감이라든지 아니면 더 고통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랑받지 않을 권리 또는 이제 근접함의 거리두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인제 어떤 행복한 꿈을 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랑의 실패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현명하죠. 굉장히 어떤 똑똑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경제적이고 그 감정 소모적이지 않고 뭔가 효율적인 어떤 사랑을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격한 뭐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 격동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뭐 한편에서 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지? 이건 이제 대화로 풀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좋은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는 이제 그런 어떤 격정적인 그런 또 관계. 얘가 나를 뭐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나? 얘가 나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는 게 이제 그 이 정도에서 머무르나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서운함들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그 올인하는 이제 올인이 이제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 또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그 뭔가 퐁당퐁당 빠지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관계들 이제 이런 관계들이 그냥 잼만 날리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아, 어떤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 뭐 핵주먹이라고 이야기하는 타이슨이 이제 뭐 지금 50이 넘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에, 이제 그 110억인가요? 관전료를 놓고 이제 싸우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잼만 날리다가 크게 한 방을 때리는 그런 게 없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대했었는데 복싱이라고 그러면 권투라고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열정적인 그런 격투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잼만 날리고 그냥 빙빙 돌다가 대충 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난다라면 이게 과연 권투인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겠죠. 사랑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회학자 슐트는 이제 21세기의 사랑의 코드는 이제 이런 잽을 날리는 그런 사랑, 뭐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 색깔도 애매해지는 이런 어떤 사랑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코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노마디즘처럼. 리점처럼 계속해서 이제 뻗어 나가긴 하지만 뭔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줄기가 되고 열매도 맺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넘나드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그 토마시처럼 그냥 또 수많은 그런 어떤 접속들만 있는 이런 어떤 사랑들이 이제 실용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21세기 사랑의 코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그 궁전적 사랑이라든지 낭만적 사랑이라든지 뭐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적인 사랑 뭐 이런 것을 지금 현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지만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보면 돈키호테처럼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울 거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평가할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또 안전한 매뉴얼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시키는 이제 이런 썸 타는 사랑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된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인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 높은 기대감을 갖거나 또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제 더 많이 실망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했던 그런 어떤 운명적인 상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살다 보니까 없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낭만적 도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유혹적이긴 하지만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비극적인 결말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자, 그런 어떤 그 사랑을 현대적인 어떤 사랑, 썸 타는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이라고 하는 아, 이제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이제 보면 둘이 이 서로 키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흰 그 스카프로 머리를 이제 두르고서 서로 이제 키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얼굴도 보지 않아요. 뭐 이제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낭만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예 얼굴까지 가려버리고 그냥 육체적인 접촉만 있는 것이 이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다 감추는 거죠.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되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런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적당히 가려야만 이제 다 발가벗고 있으면 그게 이제 매혹적이고 고혹적인 어떤 것처럼 보이다가 또 거기서 이제 뭔가 그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진부해지는 고루함들을 느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적당히 가리고 유지를 해야 되지 전부 다 이제 속을 까 발리고 자신의 어떤 그 적나라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게 이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그것들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워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사랑, 뭐 이상적인 사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헌신하고 그래서 정말 나한테 이제 좋은 것들이 생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 그 우리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르네 마그리트의 이제 몇 가지 이제 작품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할 만한 작품들을 좀 던지고 있는데, 이 앞에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그 매혹적인 그 이름 뒤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뒤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는 이제 우리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수많은 어, 그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테레사가 토마시를 사랑하지만 그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또 이제 토마시도 테레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뭐 자신의 직업까지 포기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지만 거기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산적하게 있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제 갈등이 그 고민들이 풀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또 그 이름 뒤에 있는 어떤 본질 이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그 괴리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그 파이프 그림인데 밑에는 이제 스네파윤 삐뿌라 가지고 이건 이제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파이프인데 왜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파이프 그림일 뿐이지 진짜 이제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 본질이 이제 다를 수 있다. 철학에서도 이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상이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이데아처럼 초월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과연 일치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 결혼, 뭐 연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27강까지 갔는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연애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랑,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사랑들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생식세포적인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굉장히 초월적인 사랑이고 낭만적인 사랑, 뭐 궁정식 연애, 뭐 다양한 형태, 피그말리온식 연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과연 뭐가 본질이냐? 이런 어떤 물음들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마그리트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현대에 있어서는 그 말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사랑, 연애,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 그림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 파이프의 본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랑의 본질, 연애의 본질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울고 또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1958년에 또 해겔의 효율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여기에는 이제 유리컵이 놓여 있고 유리컵 아래에 이제 우산이 놓여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도 이제 그 보면 이제 물컵, 우산, 또 이제 해겔, 이 제목은 또 이제 해겔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하고 전혀 이제 그 무관할 것 같은 이제 우산이 컵 아래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서로 이제 이질적인 이 두 가지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해겔의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반합이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것들이죠. 정반합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또 다른 합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의 그 합에 대해서도 이제 또 정반합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어떤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하나가 물을 허용하면서 또 물을 허용하지 않는 이 어떤 두 가지 모습이 이 그림 속에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두 가지 상반된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식세포, 이런 세포와 또 이제 그 이상적인 사랑, 그 생식세포를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사랑,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마시와 테레사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폭풍연대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도 이제 마찬가지고
피그말리온의 사랑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사랑이라든지 그 서로가 이제 완전히 대립되는,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뭉쳐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순간, 우리가 연애를 하는 순간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 온전한 그런 어떤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치약 가지고 방 청소하는 거 가지고 발 씻는 거 같고 손 씻는 거 같고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는 거 같고 이제 투덜투덜 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편지를 썼냐 쓰지 않았냐, 이 시간에 뭐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속 그 갈등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마지막 그림은 골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림인데, 이 골콘다는 이제 인도의 옛 도시로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던 그런 어떤 곳인데, 굉장히 이제 그 쇠락해에서 폐허만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정장 차림의 중절모를 쓴 남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이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절모를 쓴 남자들은 다 이제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스터 에버리지라고 얘기하는데, 평균적인 사람만 있는 이런 어떤 그 도시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익명성, 대중 속에 눈에 띄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랑의 모습, 또 사랑의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특출나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특출나게 굉장히 이제 뭐 어마어마한 그 애정적인 그런 뭐 이벤트를 하거나 굉장히 그 소설에 나올 정도의 또는 이제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의 그런 그 절절한 그런 어떤 사랑들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다. 그냥 뭐 남들이 하는 정도, 그냥 묻어가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사랑으로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철학자가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 제시했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제 이거 1892년에 이제 플리겐트 블레터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잡지에 이제 실었던, 독일 잡지에 실었던 이제 그림인데, 자 이게 이제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게 이제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죠. 왼쪽에서 보면 이제 부리가 있어서 오리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보면 또 이제 토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사물이 오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토끼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뭔가 이제 이 실용적 사랑에서는 뭔가 탁 집어가지고 뭐다. 이건 뭐 딱 생시세포다. 생시세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그 이상적인 그런 사랑, 플라톤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제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아까 이제 우산하고 컵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우산이 물을 막기도 하면서 또 물에 또 흡수가 되는 이런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생시세포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초월적인 어떤 사랑, 신과의 합일되는 사랑, 또 이제 천상의 사랑과 이제 이 그 동물적인 사랑 사이에 어떤 중간자로서 천상의 사랑을 지향하려고 하는 이런 또 소크라테스적인 또 플라톤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실용적 사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면서 좀 가이드라인, 아까 이제 매뉴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금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신문에 그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뭐 여자들에게 쓰는 어떤 글이었는데, 뭐 이게 뭐 특별히 이제 남자나 여자나
뭐 이렇게 성적인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둘 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어떤 실용적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연애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연애가 소통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이 혼자 말하면 이제 독백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리액션, 이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제 그 소통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디알로고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있을 때에는 그거를 듣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리액션도 해주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처럼 사랑하고 드라마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처럼 사랑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마탄 왕자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설공주, 뭐 신데렐라처럼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격변하는 또는 이제 굉장히 그 낭만적인 어떤 화려한 이런 사랑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랑은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이제 그 직접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이제 뭐 어릴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방귀도 안 뀌고 뭐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랑하면 화장실도 가고 방귀도 끄고 뭐 밥도 막 굉장히 이제 그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이해해야만 상대방을 이제 진실하게 이제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을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이제 철학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적이고 고상하고 이런 어떤 낭만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생시세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의 그 욕망, 그래서 남자는 늑대고 여자는 여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동물의 왕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박제해서 뭔가 이제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사랑은 진실이다. 또 다섯 번째 사랑은 부적이다. 똑같은 이제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위선적인 그런 면도 있고 뭐 쓸쓸한 후회도 있고 뭐 옛날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사랑이 부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남자는 뭐 자기 남편은 또 자기 이 부인은 뭐 전혀 다른 남자, 전혀 다른 여자에게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 생물학적인 사실과 위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려면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남편의 매력 또 아내의 매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뭐 이제 6번 이제 눈물이 아름답다. 또 이제 뭐 7번 귀는 예민하고 입이 둔해진다.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이제 응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이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질 때도 있고 뭐 굉장히 일희일비할 때도 이제 있긴 한데 좀 약간 이제 그 서로가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격정 속에서도 뭔가 그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상대방을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격정이 있을 때 배려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몸에 대한 애착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에 이미 이제 마음이 식어버리면 몸이 같이 있더라도 그건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여러 방식의 이제 그런 매력들을 발산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같이 여행하거나 뭐 스킨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만 하고, 또 이제 그 열 번째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약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롤 모델이 있는 거죠.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일해야 된다. 남자는 이제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여자는 이제 집에서 뭐 살림을 해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막 영역이 딱 나누어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실용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답은 없죠. 이제 매뉴얼이 필요해서 몇 가지 이제 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임기응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소설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처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이제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마르케스의 이제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이제 이 소설은 이제 19세기에 특별히 이제 여기 그 소설의 그 무대가 콜롬비아인데, 콜롬비아 이제 카리브해 이제 작은 도시인데, 19세기 이제 1817년부터 1896년도까지 이제 콜레라가 전 세계를 이제 휩쓸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그 전보 기사였던 이제 아리사가 이제 13살짜리 편지를 전해주러 가다가 13살짜리 소녀를 이제 사랑하게 되죠. 다사라고 하는 페르미나 다사라고 하는 이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둘의 사랑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에, 이 페르미나가 자기 자신이 이제 서민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조금 뭔가 성공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이제 싶어서 이제 그 도시에 콜레라를 이제 그 치유하기 위해서 왔던 그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이제 우르비노 박사였어요. 우르비노 박사를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 그 이제 처음 자기를 사랑해줬던 처음에 자기를 이제 사랑해줬던 이 누구죠? 그 아리사, 플로렌티노 아리사,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아리사의 사랑을 이제 약간 이제 장난기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는 이제 의사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적인 상승을 하게 되고,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을 갖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유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페르미나는 자기 자신을 신성한 하녀다, 신성한 하녀다라고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의사인 우르비노를 만나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을 얻게 되지만 이제 진정한 사랑을 이제 놓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플로렌티가 이제 그 우르비노 박사가 죽을 때까지 51년 9개월 4일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우르비노 박사의 이제 장례식에서 이 여자에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말 너를 계속해서 사랑해 왔다.
나에게 너하고 같이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이제 그 키스를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제 뭐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어떤 헌신적, 집착적인 사랑, 뭐 이런 것은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사랑을 이제 아, 이상화 시키는 모습이 소설에서 이제 이상화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이제 현실에서 그런 사랑이 이제 없다는 것들이고, 이 마지막에 이제 이 플로렌티노가 이제 헤어졌던 이유도, 캐서린 이제 히스클리프와 헤어졌던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았던 이제 우르비노 박사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다시 51년이 지났을 때 플로렌트가 이제 두 번째 애정 표현할 때 뭐 이 사람이 이제 사업에 성공한 거죠. 사업으로 성공해서 굉장히 이제 그 동네 인근에서 가장 제일 잘 사는 그런 어떤 남자였기 때문에 또 이제 페르미나가 그런 또 고백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사랑 때문에 우리 결혼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결혼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입술을 주고 뭐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소설의 어떤 그 핵심적인 측면이고, 이게 이제 21세기 그 노마디즘의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사랑은 낭만적 이상화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일상, 뭐 일이나 섹스나 어떤 체험이나 사회 경제적인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사랑의 그 달콤함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나를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어떤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면, 지금 21세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과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으로서 일이나 섹스나 체험이나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슐트 박사는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사랑의 모델로서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사랑하기, 그다음에 일정한 거리 유지하기, 그다음에 갈등의 논리 파악하기, 그다음에 낭만 연출하기, 그다음에 이제 백미러로 관찰하기. 이제 백미러로 관찰하기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 항상 그 백미러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운전할 때 보잖아요.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누린다고 했을 때도 그게 이제 이게 그 하나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잘 굴러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백미러로 관찰하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대적인 어떤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어떤 이상을 꿈꾸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일정한 형태의 거리두기, 이럴 때 이제 사랑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항상 자신의 감정, 상대방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백미러로 관찰하면서 운전을 할 때 사랑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이 줄어들도록, 또 갈등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 때문에 갈등은 100%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실용적 사랑에서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자기 관찰로서의 백미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실용적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랑의 종류 중에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사랑의 이야기들 좀 요약 정리해서 마지막 한 주인데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